미국 주식 어려우세요? 저와 함께 무작정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머리들 안녕하세요. 저는 린스타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영스타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스타입니다. 네, 오늘도 오직 유튜브에서만 만나보실 수 있는 이항영의 미국 주식 무작정 따라하기 시간으로 돌아왔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미국 주식에 투자할 수 있는 가장 쉬운 가이드가 되어주는 시간입니다. 네, 오늘 주제는 그래서 해외여행 도대체 언제쯤 되면 다들 많이들 갈까? 네네. 오늘 그런 생각을 좀 하면서 오늘 주제를 살펴봤는데요. 왜냐하면 사실 이런 것들이 뜬금없이 제가 주제를 딱 고르거든요. 사실 딴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네네. 어저께 뉴스를 보다가 사실 뉴스 본 것도 아니라 요즘 보면 아파트 엘리베이터 보면 이렇게 모니터에서 뉴스 뚝뚝 뜨잖아요. 네네, 맞아요. 아, 진짜 거기서 봤는데요. 갑자기 뉴스가 하나 뚝 뜨는데 국내 얘기입니다. 국내 여행업종 뭐 생산 지수가 최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번쩍 야 오늘 이거다. 그러면서 제가 조사를 시작했는데 네. 일단 통계청이요. 이거 누가 증권회사에서 하고 그러면 제가 믿지도 않아요. 증권회사 그런 거는 믿지도 않는데 통계청에서 바로 저희 녹화하기 하루 전에 27일 날 자료인데 딱 이거 나오면 되겠는데요. 우리나라 모든 서비스업을 딱 생산 지수를 증감률했는데 딱 기준이 언제냐면 2019년 같은 기준에 대비입니다. 그래서 역시 선물이나 중기업 이런 거 뭐 비트코인 이런 거나 보면 다 포함되겠죠. 네네. 인터넷 쇼핑 60%나 늘고 증권 이런 거 무점포 통신 판매업 50%씩 다 늘어났는데요. 문제는 보세요. 유원지 테마파크 안 됐을 거 아닙니까? 66% 그렇죠. 마이너스. 영화관, CJ, CGV 70%나 줄어들었고 경기장도 안 좋았는데 이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행 사업은 무려 마이너스 85%. 아이고. 항공 여객 운수업 마이너스 84%. 그러니까 이게 최악의 경기를 보이는 것이 바로 지금 여행업종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여기서부터 출발했는데 왜냐하면 이렇게 안 좋으면 주가가 좋을 리가 없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주가는 다 엉망이고 실적도 뭐 적자 많고 뭐 이랬을 텐데요. 이런 것들에 대한 기대감을 보는 소위 한 줄기 빛을 보면서 오늘 주제를 한번 정리해봤습니다. 사실 우리가 투자할 때는 지금도 잘 나가지만 앞으로 더 잘 나갈 것 같은 것을 투자할 수도 있지만 맞아요. 지금은 굉장히 안 좋지만 앞으로 뭐 아주 좋을 거라는 보장은 못해도 지금 아주 안 좋은 상태에서 바닥치고 올라가는 것도 우리가 하나의 투자의 아이디어로 삼을 수 있으니까 그런 정도의 맞아요. 정확하게. 역시 정리를 그러면 역시 정리의 킹. 저는 이런 정리하는 걸 모아놓고 책을 쓰면 바로 나올 것 같아요. 근데 보면 저는 이제 성격이 매번 보시면 아시겠고 저를 조금이라도 좋아하시면 아시겠지만 저는 강한 걸 좋아합니다. 그래서 올라가고 실적 좋아지고 이런 걸 좋아하죠. 그래서 아까 그래프 보면 뭐 증권주를 좋아하고 금융주를 좋아하는 건데 상대적으로 좀 안 좋은 건 진짜 딱 싫어하죠. 그런데 이런 것들이 포텐이 있다는 거죠. 포텐. 그래서 주가는 재미없지만 이런 것들을 좀 길게 보시는 분들. 왜냐하면 계속 올라가는 걸 좋아하시는 분 계시지만 이렇게 좀 안 올라간 걸 찾는 분들을 보고 아마 이거 여행을 못 갔지만 여행에 대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오늘 방송 들으시면 제가 봤을 때 그래도 뭐 고개가 끄덕끄덕거리면서 한 주 정도는 사볼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에서 오늘 준비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많이 눌려 있는데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팬텀 디맨드가 큰 만큼 앞으로 사람들이 여행을 많이 가면서 좋아질 거다 이렇게 생각해 보면 되는 건가요? 그런 거죠. 그리고 제가 또 늘 말씀드리는 거로 그냥 제가 내년에 많이 놀러 갈 거야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좀 통계를 갖고 근거를 갖고 오늘도 역시 구글의 힘을 약간 빌어갖고 오늘 준비해봤는데요. 일단 이제 한국은 제가 이제 처음에 이제 인트로를 말씀드려야 될게요. 우리 이제 미국 얘기를 해야 되는 건데요. 미국에서 그동안의 통계를 보면 몇 가지 우리가 매번 여러분들도 직접 들어가실 수 보는 게 있어요. 우리도 보면 공항 가면 제일 마지막으로 이제 검색 통과하는 거 있잖아요. 뭘 검사할 수도 있고 뭐 하는 것들 나가고 우리나라도 주민등록증 검사하잖아요. 그런 느낌인데요. 그런 이제 TSA 체크 포인트라고 하는 수치가 항상 나옵니다. 그래서 이건 국에 상관없어요. 통과하면 받을 검문 통과하는 거죠. 근데 보면 2016년 수치가 있고 작년에 최악이 2020년 수치입니다. 그래서 제일 밑에 거 보면 작년 이후로 아주 급락하는 모습 보여줬던 거죠. 팬데믹 때문에 올해 상당히 회복되고 있지만 아직까지 좀 거리감이 있는 거죠. 그래서 국내다가 해외 다 포함되는데 여전히 아직까지 좀 부족한 거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정확히 보면요, 미국의 국내 항공의 경우 보면
팬데믹 이전 대비 지금 9월 11일이 가장 업데이트된 소식인데요. 25.4%가 아직은 부족합니다. 그래서 국내만 보면 75% 정도니까 한 30% 정도, 35% 정도 회복될 여력이 있죠. 그러니까 요 정도 느낌을 일단 국내에 보시면 딱 좋을 것 같아요. 일단 미국 국내. 왜냐하면 미국 국내는 이제 많이 돌아다니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정도가 일단 국내에서는. 다만 이제 우리나라는 별로 해당이 없죠. 왜냐하면 미국 국내니까. 그러니까 여기까지 먼저 정리할 수 있겠네요. 오케이. 그럼 지금 미국 내부적으로는 이렇다라는 걸 먼저 한번 살펴봤고 그럼 전 세계적으로는 얼마나 많이 돌아다니고 있을까요? 맞아요. 그래서 오늘 제가 이 보여드린 그래프만 보면 제가 봤을 때 주가의 목표가 딱 나옵니다. 아 그래요? 사실 제가 처음에 하다가 야 이거 보고 나서 오늘 이거 하나면 다 끝나는데 그럼 너무 분량이 짧아지잖아요. 그래서 뒷부분은 안 보셔도 됩니다. 솔직히 근데 딱 여기까지만 이해하시면 끝납니다. 이번에 보여주시는 게 핵심인 거네요. 핵심이다. 이게 뭐냐면 글로벌 항공 여객수의 추입니다. 항공 여객수의 추입. 이게 꾸준하게 2004년부터 최근에 17년, 18년 등의 추인데요. 보세요. 꾸준하게 늘어났어요. 그렇죠. 그래서 대충 어느 정도냐면 2020년에 코로나19 전에 보면 어느 정도까지 예측됐었냐면 47억 명이에요. 전 세계에서 1년에 비행기 타는 사람이 이건 복수로 다 치는 거죠. 10번 타면 10번 체크하는 겁니다. 47억 명 정도가 패신저가 있을 것이 예측됐었는데 이게 얼마나 됐어요? 결국은 2020년에 얼마나 됐냐면 한 3분의 1 수준 후 떨어졌죠. 17억 명. 네, 그것도 많이 다닌 거죠. 왜냐하면 다닐 수밖에 없는 사람 있잖아요. 네, 그렇죠. 이 중에 누가 포함되는지 혹시 아세요? 누구예요? 저 너무 궁금한데요. 저도 한번 갔었고. 그보다 저거는 이해를 못 하시잖아요. BTS 같은 거 치겠어요. BTS가 다 했구나. 그런 거죠. 올해도 왔다 갔다 하잖아요. BTS. 뭐 대통령을 쫓아가고 왔다 갔다 하잖아요. 딱 그런 느낌이죠. 그리고 비즈니스 하는 사람 다니는 게 17명이고 올해 좀 회복됐지만 23억 명이에요. 그럼 이게 잘 보세요. 이것만 이해하시면 게임 진짜 끝납니다. 여러분들 주식 투자할 때 진짜 어려운 게 없어요. 지금 23억 명인데 언제 100% 정상화될지는 아세요? 기억 가늠할 수 있어요 이게? 가늠할 수는 없죠. 네네. 언제 되면 다시 이게 43억 명, 47억 명 수준으로 가겠어요 이게? 알 수 없지 않나요? 알 수 없죠. 가긴 가겠죠. 가긴. 시간의 문제죠. 잠시 후에 얘기되지만 보통 지금 업계에서는 2023년 내지 4년이라고 예상하고 있거든요. 내후년. 네, 언제인지 모르지만 회복되겠죠. 얼마큼 회복되겠습니까? 지금 딱 절반이거든요. 2배죠. 그러면 주가도? 주가는 제가 말은 안 하지만 그걸 어떻게 합니까만은 포텐은 넘쳐나는 거죠. 이건 보면 가던 사람이 안 가겠냐고요 지금요. 더블을 날 수 있는 그런 포텐이 지금 있다. 주가는 뭐 각자 판단하셔야 되겠는데 딱 여기 딱 답이 나오는 거죠. 그러면은 지금 이제 백신 접종률 얘기도 조금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백신 접종률이 높아져야 좀 여행에 대한 어떤 자유가 생겨나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10월 말에 전 국민의 70%가 접종이 완료가 되면 위드 코로나 트렌드가 이제 본격화될 거다 이런 얘기도 있거든요. 그럼 그때 되면 이제 슬슬 해외 여행도 이제 갈 수 있게 될지 궁금하거든요. 거의 다 그 비슷한 추세인 것 같아요.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유럽은 더 많이 풀려 있는 곳이 이미 있겠고요. 미국은 상당히 좀 늦춰져 있어요. 다른 거에 비해서.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 계신 분 미국 가는데 문제가 없어요. 이제 PCR 검사 받으면 갈 수 있거든요. 근데 지금 예를 들어서 미국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는 뭐 영국이나 독일 이런 데서 가려 그러면 최근 14일 내내 그 동네에 있었으면 지금 못 갑니다. 그게 거의 작년 초부터 계속 못 가는 거예요. 물론 높은 사람들 가지만 실질적으로 못 가게 돼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11월 초부터는 나라의 구분 없이 2차례 백신 접종한 거를 증명하고 그러니까 각국에서 낼 거 아닙니까? 우리나라 접종 증명서 몇 가려면 영어로 번역해 줄 거 아니에요? 그거 갖고 최근에 72시간 PCR 검사인가? 검사 받은 거 확인하면 이제 갈 수 있게 되는 거죠. 이게 보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지금 영국에서 14시간 있던 사람 못 간 거예요. 14주 동안 거기 근처에 있던 사람 못 가니까 영국에서 가려고 그러면 한국 왔다 가야 되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역설적으로 그런 거가 33개 국가가 있었는데 유럽이 상당분이 여기 들어갑니다. 그래서 유럽에 26개국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을 보면 지금 상당히 이제 11월부터는 이제 해소되겠죠. 그러면 비즈니스면 비즈니스대로 여행은 여행대로 좀 활발해지겠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이제 입국이 늘어나면 그래서 이건 영국 사람이 미국 가는 것뿐만 아니라 미국 사람이 놀러 갈 수도 없는 거잖아요. 지금
괜히 영국 갔다가 독일 갔다가 우리나라 왔다 가야 되는 그렇죠, 그러니까 쉽지 않잖아요. 지금 오구하루 14일 동안 또 격리하고 머리 아프잖아요. 이런 게 이제 된다는 거죠. 그래서 유럽 등지에서는 이제 앞으로 상당 기간 이제 미국과 어떤 왔다 갔다 하는 거 다른 나라들도 갔다 가면서 당연히 국제 항공 같은 것들이 상당히 커질 수 있다는 거죠. 다만 참고들 보면 2013년 정도를 지금 IATA라는 것은 국제 항공 운수 협회거든요. 네. 이거 저기 비행기표 떼면은 항상 오는 편지가 여기서 오더라고요. 맞아요. 그게 보면 우리나라 보면 대한항공 KE 앞에 붙고 뭐 아메리칸 에어라인은 AL 이런 거 붙고 이러잖아요. 에어캐나다 AC 붙고 또 우리나라 인천항공이면 ICN 이런 거 붙죠. 그러니까 그런 것도 정한 데가 얘네요. 그러니까 상당히 권위 있는 기관인데 얘네가 예측하는 것이 대충 2023년에 완전 회복. 물론 아니면 2024년 예측하는 사람도 있지만 2023년 정도를 예측하고 있는 거죠 지금. 지금 그러면 좀 또 궁금해지는 게 일단 단기적인 관점에서는 사실 워낙에 지금 여행들을 많이들 못 갔기 때문에 많이 팍 갈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여기서 말하다시피 2023년 정도면 이전의 수준을 다 회복할 수 있을 거다 이런 전망인 건데 그럼 그 이후에는 여행 산업이 또 계속해서 리바운드를 할 건지 그렇게 보셔야죠. 2023년 내지 2024년까지는 완전히 회복될 거라고 보고 있는데 대부분이 아마 그 차이가 비즈니스 트립이 어느 정도 회복될 수 있느냐. 왜냐하면 비즈니스 트립은 그래도 안 간다는 사람이 꽤 있거든요. 줌으로 하면 되니까 놀러는 다니겠지만 이게 어렸을 때 그 차이입니다. 그래서 2023년이냐 2024년. 다만 이게 장기적으로 보면 엄청나게 시장의 해외 여행객이 뭐 10% 20%씩 늘어나는 시장은 절대 아니에요. 그래서 얘네들도 보면 누가 얘기한 게 없어요. 얘네가 TA에서 얘기한 거 보면 2039년까지요. 연평균 3.2%씩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3.2%씩 늘어난다는 건 크게 늘어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경제 성장률 정도이기 때문에 별로 의미가 없고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저는 개인적으로 보면 항공주에 대해서 좋게 얘기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이런 것 때문에. 크게 늘어나지도 않고 다만 늘어나면 뭐합니까? 항공회사가 엄청 늘어나잖아요. 우리나라가 조그만 이런 나라도 지금 7개, 8가지 됐었고 우리가 이 와중에 하나가 또 생겼잖아요. 에어 프리미어라고 또 생겼거든 우리나라가.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은 거기 때문에 좀 여러 번 말씀드렸다시피 항공요금이 오르지 않는 대표적인 겁니다. 지금요. 그러니까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비슷하고요. 오히려 일본 같은 거 얼마 전만 하더라도 3만 원에 가시고 계시잖아요. 3만 원에 가고 이런 분들. 심지어 그 시간대 잘 타잖아요. 그러면 제주도 가는 게 부산 가는 KTX보다 싸요. 그러니까 그게 엄청나게 경쟁이 심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제가 이거 항공주나 이런 여행주를 좋은 것이 보는 것이 아니라 지금 딱 이때는 아까 말씀드린 2배 할 수 있다는 거죠. 2배 정도 갈 때까지 갖고 나서는 이제 뭐 그리고 나서 이제 각자 판단하시면 될 것 같아요. 물론 저는 뭐 그 이상 볼 마음이 별로 없어요, 솔직히. 월가워즈. 이제 이런 산업의 배경, 백그라운드 그리고 앞으로의 성장성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해주신 거예요. 그러면은 이 최근에 주가 수준 어느 정도 올라와 있는지 한번 볼게요. 이걸 보면 일단은 딱 여행 업종이라고 우리가 지수는 없지만 우리가 쉽게 얘기해서 트래블 앤 리저라고 해서 트래블과 레저에 관련된 그 인덱스는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검색하시면 다우존스 US 트래블 앤 리저라고 딱 치면 인덱스가 있는데요. 최근 올해 들어서만 보더라도 지수는 S&P 500이 한 20% 올라갔는데 이거는 지금 10% 중반 수준이 될까 말까예요. 특히 금년 한 3, 4월 그때가 좀 더 많이 올랐어요. 그때가 항공주나 이런 것들이 리오프닝 스탁이라고 막 올라갔을 때가 있는데요. 그게 지금 9월 중순까지 보면 연초 대비 그냥 가장 최저 수준까지 다 떨어졌거든요. 그러면서 정확히 보면 5월 이후 보면 지수는 한 6% 정도 올라갔거든요. 5월 이후에 지금 이 관련 주식들 인덱스는 마이너스 한 5%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벌어져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재미없는 대표적인 주식. 물론 최근도 약간 반등하고 있지만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100% 가능하다. 지금 이 시장 자체는 주가는 모르지만 100% 가능한 그래서 와 있는 거다라고 설명드릴 수 있죠. 그래서 그렇다면 종목으로 좀 몇 개 말씀드리면 저는 제일 꽂혀 있는 것이 에어비앤비입니다. 에어비앤비는 이거는 진짜 장기적으로도 볼만한 건데요. 이제 이런 거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항공주 같은 경우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평생 갖고 갈 이유는 전 개인적으로 일도 없다고 보고 있고 살 마음도 없어요. 저는. 딱 그거 항공주는 그런 개념인데 대표적으로 에어비앤비 같은 거는 세상을 파괴시키는 것들이죠.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예전에요. 20년 전에 30년 전에 보면 제가 예를 들어서 미국 갈 때 보면 대한항공에 티켓을 사는데 어디 가서 샀냐면 대한항공 지점 가서 샀어요.
대한항공 지점이 있어요? 대한항공 지점이 다 있었죠. 소공동에도 있고 지나다 보면 대한항공 뭐 아니 지점 아니면 대리점 그런 게 있었죠. 아 있었어요? 오, 네, 그래서 거기서 몰랐어요. 제가 직접 샀어요. 오. 딴 데서는 살 데가 없었죠. 진짜요? 네. 그러겠네. 근데 한 15년 전 그때부터는 수많은 여행사들이 막 생긴 거예요. 맞아요, 특히 맞아요. 13, 14년 전부터 이제 인터파크 여행도 우리나라도 생기고 네네. 온라인에서 여행사로 생긴 거죠. 네네. 네. 이런 똑같은 겁니다. 호텔 있죠, 호텔. 예를 들어서 무슨 뭐 웨스턴 조선 호텔에 아니면 부산에 무슨 호텔에서 한다 그러면 그 호텔에 전화해서 예약했단 말이죠. 그랬던 것 같아요. 네. 근데 10년 전부터는 인터파크에서 예약하잖아요. 맞아요. 예를 들어서 부킹 뭐 이거 하잖아요. 호텔에서 닫고 이런 데서 여러분들 예매하잖아요. 그런 거죠. 그러니까 똑같은 예약은 하는데 그런 세상이 되면 대한항공이나 호텔 그 호텔 회사는 짜증나는 거예요. 그 예약값도 자기가 다 먹던 거잖아요. 네네. 그걸 딴 애들한테 나눠줘야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나름 그 안에 혁신적이었던 거죠. 네. 근데 요즘 보면 그것보다 더 하는 것들이 이런 애들이 나오는 거죠. 예를 들어 부킹홀딩스 같은 경우는 전 세계 어디 거를 다 하잖아요. 맞아요. 익스피디아도 다 하고. 그런데 호텔스닷컴 뭐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다 하는 애들이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있으면 나눠 먹기 때문에 그 오리지널 그 사업을 하는 애들은 자기 먹거리를 뺏기는 거예요, 지금은. 그러면 에어비앤비는 누구 먹거리를 뺏었어요? 다 뺏었죠. 예를 들어서 가장 에어비앤비는 가장 큰 거가 호텔 사업을 뺏어 버렸죠. 그렇죠. 뭐 호텔 가던 사람들을 쉽게 해서 나 혼자만의 독립된 공간을 가고 싶다 그러면 호텔에서 잘 없었다면 호텔에서 잤을 거 아닙니까? 그렇네요. 근데 이걸 지금 에어비앤비로 가니까 호텔이 짜증나는 거죠. 그러니까 에어비앤비죠. 그래서 에어비앤비가 이런 여행 수요가 크게 늘지 않더라도 마켓 시어를 높일 수 있다고 좀 보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여행자 수가 늘어나지 않더라도 이 수요가 커지면 된다는 거죠. 마치 택시, 그러니까 자동차를 타고 다니는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사람이 크게 늘지 않더라도 기존 택시가 아니라 우버나 리프트가 더 한다 그러면 짜증나는 거잖아요. 택시 회사들은. 그러니까 그런 느낌으로 얘기하시면 돼요. 다만 이제 주가는 제가 오늘 이런 말씀드린 것들 이런 것들이 적자에서는 다 적자예요. 흑자 된 적도 없고 그래서 에어비앤비 같은 것들이 있는 거죠. 하나 더 말씀드리면 에어비앤비랑 비슷한 거 약간 조금 더 사업은 더 하지만 익스피디아나 부킹홀딩스 같이 호텔 예약한다 그러고 그 같은 예약만 한다 그러면 에어비앤비는 이번 2분기 실적할 때요. 2019년에 그 예약 기준을 넘어섰어요. 건수 자체가 늘어났는데 부킹홀딩스나 익스피디아는 아직 못 갔습니다. 2019년 수준. 그래서 에어비앤비에 저는 개인적인 좀 관심이 있어요. 네. 요즘에 이게 적자 회사라는 것도 분명히 염두에 좀 두셔야 되겠고요. 다음은 우버입니다. 우버. 왜냐하면 여행을 가게 되면 타죠. 오라도 타잖아요. 지하철도 타고 버스도 타겠지만 막상 그렇잖아요. 지하철 뭐 짐 들고 뭐 굳이 뭐 대중에서 이게 쉽지 않잖아요. 거기다 제가 핵심적 하나 얘기해 드릴까요? 뭔데요? 택시랑 우버의 차이 뭔지 아세요? 택시랑 우버 가격? 아니 이거는 제가 볼 인스타는 잘 이해를 못할 것 같아. 근데 이건 아실 것 같아요. 뭘까요? 이거 다들 아실 텐데 제가 말하면 다들 박수 치는데 몰라요. 제가 박수 칠지 한번 볼게요. 뭔데요? 가장 큰 차이가 뭐냐면 물론 가격도 약간 싼 수가 있지만 꼭 싸다 비싸다 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시간대에 따라서 우버가 훨씬 비쌀 수도 있어요. 그래서 보면. 네. 근데 딱 보면 택시 있죠. 택시 타면 영어를 하든 뭐를 하든 말을 좀 해야 돼요. 우버는요? 우버는 영어가 필요 없죠. 말을 하나도 안 해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영어하고 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무 고민이 없는 분이에요. 여기는 미국 여자는 고민이 없어. 그럴 수 있겠다. 진짜요. 저도 안 그래도 예전에 중국 여행 갔을 때 중국 택시 기사분한테 말이 안 되니까 중국어 하나도 할 줄 모르니까 그리고 영어 한다고 해도 그분들도 못 알아듣고 저는 발음도 딴 데 가는 거야, 막. 그래서 그 지도에 이랬단 말이에요. 원숭이처럼. 월가워즈. 딱 그런 느낌일 때 우버가 매력적이네, 우버. 오늘 우버다. 아니, 근데 한마디 하면 안 살 거려? 적자예요, 이거. 다음에요. 다음은 훨씬 오래된 회사. 오래된 회사고 훨씬 더 큰 회사는 부킹홀딩스죠. 이거는 부킹홀딩스는 주가도 지금 S&P 500에서 제일 비싼 기업 중에 하나입니다. $2,000가 넘는 기업이 되겠고요. 부킹홀딩스하면 수많은 이제 사이트가 있고 대표적인 것이 역경매 사이트 프라이스라인 아세요? 네네. 해보셨어요? 프라이스라인? 안 해봤어요. 안 해보긴 했어요, 저도. 설명해 주세요. 아이고 그것까지. 그러니까 프라이스라인 사용법은 네이버 쳐도 엄청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개요만 말씀드리면. 저는 해봤죠 다. 네네. 해보셨어요? 하와이에 이렇게 호놀룰루에 이렇게 와이키키에 가잖아요. 그럼 딱 와이키키 호텔을 하얏트 딱 찍을 수 있죠. 네네.
그렇지만 내가 보기에는 그 도심을나 아니면 좋은 자리 A급, B급, C급에 있어요. 네네. 그럼 나는 한 200달러만 내겠다 그러면 현실적이는 않지만 그렇죠. 자기가 받겠다고 하는 애들이라는 거예요. 호스트가 그러니까 호텔이나 아니면 그게 프라이스 라인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회사 이름이 프라이스 라인이었는데 네. 나중에 부킹닷컴도 하고 그러면서 이름이 부킹 홀딩스로 바뀌었고요. 이걸 모르시더라도 저는 딱 이거면 이해하실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서도 이거 서비스 많이 이미 가맹점이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요. 네. 요즘은 또 그 팬데믹 때 그러지만 팬데믹 이전만 보더라도 이제 우리나라 맛집을 다 갔기 때문에 이제 해외 맛집들 갔잖아요. TV에는 이런데 CJ 이런 프로그램들에서 보면 근데 어떻게 예약하겠어요? 이 친구가는 걱정이 안 돼. 전화하면 되죠. 근데 거기서 영어 못하는 사람 어떻게 할 거야? 그러니까. 그게 오픈 테이블로 하는 거잖아요. 오픈 테이블 해봤죠. 오픈 테이블에서 예약하는 거예요. 전부 다. 우리나라에서도 보면 한국에서 유명한 뭐 조그만 맛집 그런 데를 그쵸. 어떻게 외국 사람 오냐? 오픈 테이블로. 오픈 테이블을 갖고 있는 부킹으로도. 그래서 이런 거는 지금 사상체육관도 있거든요. 그러게요. 빨리 회복했어요. 네, 그냥 부킹홀디스는 거의 그냥 고점 수준에 와 있네요. 사상체육관과 마찬가지죠. 지금 이거는. 그리고 이제 항공주는 사실 똑같은데요. 델타 항공을 말씀드리는데 저는 이게 다 항공주 다 똑같은 그림이고 말씀드렸다시피 엄청 오랫동안 갖고 갈 일은 없지만 이것도 직전 고점 수준까지 2000 그 팬데믹 이전 수준은 갈 수 있다라고 보고 있다는 건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논리가 되겠고요. 굳이 제가 델타 항공을 말씀드린 것은 대서양을 왕복하는 비행기요. 그러니까 늘어날 거 아닙니까 당연히요. 그렇죠.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대서양을 왔다 갔다 하는 거는 스페인 항공사예요. 스페인이 전 세계에서 가장 큰 항공사인데 그 브리티시 에어웨이즈 포함해서 스페인, 유럽의 수많은 항공사를 갖고 있는 큰 홀딩 컴퍼니가 있어요. 걔네가 1위고 그 다음에 미국 회사 중에서는 그 대서양 왕복은 델타 항공이 1위 회사입니다. 그래서 했지만 나머지 항공주는 다 똑같아요. 그래서 델타 항공 말씀드렸고요. 세 번째는 호텔이죠. 호텔이 이제 호텔하면 호텔 카지노 얘기하고 있는데 그럼 카지노 뭐 있는지는 모르겠죠. 지역에 있긴 있겠지만 그거보다는 메리엇 인터내셔널은 전 세계 최대 그 호텔 체인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있는 메리엇뿐만 아니라 메리엇뿐 있고 수많은 그런 브랜드들을 많이 갖고 있는 게 있어요. 메리엇 호텔이죠. 웨스틴 호텔도 다 갖고 있고요. 르네상스 호텔도 보니까 메리엇 호텔이고 스타우드도 엄청 컸던 건데 이거를 2016년인가 인수했을 겁니다. 그래서 스타우드 밑에 있는 것들이 다 따라왔어요. 지금. 메리엇이 가장 큰 호텔 체인이고 당연히 물론 이런 애들이 에어비앤비한테 조금씩 잠식 당하는 애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래도 뭐 이런 걸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저희 앞도 어디 놀러 가면 반은 호텔에 가서 하고 그다음에 가보자. 에어비앤비도 가보는 성격이거든요. 딱 그런 느낌으로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종목을 좀 말씀드렸어요. 와, 종목도 좋고 이제 항상 이제 영스타가 우리한테 마지막 종합 선물 세트를 주시잖아요. ETF. 이걸 ETF로 하고자 한다면 오늘은 이제 요 트래블 앤 레저를 정확하게 100% 추정하는 ETF는 없어요. 그래서 오늘 약간 ETF를 약간 변형된 거나 약간 좀 한쪽으로 좀 몰려 있는 것들을 한 두세 개 말씀드리겠는데 첫 번째는 여행하면서 이제 멀리 가고 싶다는 거잖아요. 국내가 아니라 뭐 지금 연휴 때 잠깐 뭐 시골 잠깐 갔다 오는 게 아니라 약간 멀리 가고 싶잖아요. 맞아요. 멀리 away죠. Fly away. 이름 한 번 들으면 안 잊어버려요. away. 이게 티커예요? 이름 좋다. 이게 티커예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름이 먹으면 한 번 가는 거거든요. 이게. 그렇네요. 그러네. 주가는 계속 똑같아요. 항공주랑 똑같아요. 최근에 좀 회복하고 있는데 핵심은 뭐냐면 away가 그냥 항공주나 호텔 이거 다 포함되는 게 아니라 테크예요. 테크. 트래블 테크예요. 여행과 관련된 테크 기업들인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느낌이냐면 예약과 관련된 거. 그리고 부킹 레저베이션 하는 거 되겠고 그리고 가격 비교 사이트 이런 것도 있겠고요. 그리고 그 라이드 쉐어링 그러니까 우버 같은 것들이 들어가 있고 뭐 그 여행 같은 거 조언해 주는 것들 많이 있잖아요. 트래블 관련된 뭐 앱들 같은 것들 많이 상장돼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되겠죠. 그래서 제일 많이 들어간 거 우버, 에어비앤비, 부킹, 리프트, 익스피디아 이런 거, 트립닷컴 이런 거 다 들어가 있는 거죠. 전 세계에 관련된 기업 들어가 있는 것이 어웨이입니다. 어웨이. 가격도 착해요. 가격도 $30 수준. $30? 저렴하네요, 진짜. 네, 뭐 없다고 $30 비싸다고 얘기하면 뭐 얘기가 별로 할 필요가 없죠. 하여튼 가격 자체는 저렴하다라고 일단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두 번째는 PEJ인데요. 이거는 레저 앤 엔터테인먼트입니다. 이게 이제 흔히 얘기해서 먹고 마시는 거가 PEJ예요. 사실 이거는 저희 방송에서 몇 번 소개해드렸었는데 금년 봄에 아주 잘 나가고
오 6월까지 잘 나가다가 최근에 좀 쉬었던 거죠. 이것은 소위 4차 코로나 확산 네. 뭐 그런 것 때문에 약간 미국이 다시 좀 위축되면서 떨어졌는데 최근에 은근슬쩍 올라가면서 제가 봤을 때 오늘 설명드린 것 중에 제일 먼저 최고가 한번 도전하지 않을까 그랬어요. 그래서 역시 여기도 부킹홀딩스 들어가고요. 여기에는 먹고 마시는 게 다 들어간다 그랬잖아요. 네네. 그래서 여기 보면 맥도날드 이런 것들이 들어가죠. 치폴레. 치폴레. 근데 치폴레는 뭐 제가 워낙 좋아하니까 사상체육관인지 알고 있는데 네. 보니까 맥도날드도 이미 요새 사상체육가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는 것이 되겠죠. 스타벅스 같은 것도 들어가고 디즈니 들어가고 아마 여기에 제가 최근에는 안 찾아봤는데 라이브 네이션 이런 게 있어요. 그 네, 맞아요. 공연하는 회사. 네. 그런 데도 들어있던 걸로 기억하는데 여러분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PEJ 먹고 마시는 놀고 네. 이런 것들이 포함된 것이 PEJ입니다. PEJ. 네. 그래서 좋아요. 이거 진짜 상당히 좀 괜찮은 거가 되겠고요. 역시 가격도 무슨 $40 중후반 내지 $50 초반. 네네. 그러니까 가격도 그렇게 부담이 되지 않는 것 같고요. 특히 이 중에서도 항공주는 제가 봤을 때 분명히 살아날 수 있어요. 네네. 언제인지 모르지만 2020년 고점? 그 수준 고점은 충분히 갈 수 있죠. 그 이상은 모르지만 이 정도는 충분히 갈 수 있는데 이게 항공주 ETF는 Z의 JETS입니다. Z라는 건데 여기에는 미국의 주요 항공사가 다 들어가 있어요. 네, 보면 사우스웨스트 에어라인은 미국의 최대 저비용 항공사거든요. 네네. 델타도 들어가 있고 아메리칸 항공도 있고 왜냐하면 이게 한국에 계신 분들은 이게 항공주가 어느 항공주인지도 관심도 없고 맞아요. 네. 내가 거기에서 멤버십이 있는 것도 아니고 맞아요. 뭐 관심이 없단 말이죠. 네, 잘 맞아요. 모르. 그럴 때는 제가 보기에 이 JETS 물먹을 한 거죠. JETS는. 근데 이게 진짜 주가가 암흑인 거죠. 지금. 많이 떨어져 있는 건데 네. 이런 것들이 좀 회복할 수 있는 그런 구조를. 그러면요. 예. 어웨이, PEJ, 네. Z 세 가지. 그러니까 사실 Z는 좀 저도 그러니까 네. 영스타의 이야기를 듣고 보니까 네. 뭐 항공 수요가 47억 명까지는 아니더라도 어쨌든 정상화되는 과정에서 그 정도까지는 그 좀 한번 들고 있어 볼 수도 있겠다 싶은데 네. 그럼 PEJ랑 어웨이 둘은 네. 뭐 어떤 투자의 성향 차이에 따라서 어떤 ETF를 선택하는 게 좀 좋을지. 질문이 또 이렇게 좋아요 또. 제가 봤을 때 좀 편하게 좀 등록보다는 안정적인 거 원하시는 분이라면 PEJ죠. 왜냐면 여기 먹고 네네. 마시는 것이 다 들어가 있잖아요. 필수 소비지가 다 들어가 있어요. 네, 들어가 있기 때문에 괜찮아 보이죠. 스타벅스도 있고 이런 안정적인 거, 디즈니도 다 네네. 겸비돼 있기 때문에 PEJ가 제일 무난하다고 보고 있고 흑자 회사죠 여기. 아, 기본적으로 그렇군요. 흑자 아, 회사가 그렇군요. 구성돼 있고 Z는 이거 다 적자 회사인데 지금 다 적자 회사고 작년에 배당 주던 거 배당 컷 됐고 내년 되면 뭐 좋아지면 배당을 다시 살려줄지 모르지만 다 배당 컷한 상태가 되겠고요. 네. 약간 젊은 분들 중이면서도 이거는 100%가 아니라 더 많이 있는 것들. 왜냐면 항공 수요가 뻔히 100%까지는 가겠지만 네. 그냥 그 이상은 별로 안 가더라도 더 올라갈 수 있는 것들은 이 파괴적 기업들이 모아 있는 트래블 테크죠. 네, 다만 이것들도 거의 웬만한 것들이 적자가 절반일 겁니다. 지금. 네. 적자가 절반이라는 걸 제가 많이 하는 것은 그만큼 변동성이 크다는 거예요. 네네. 그러니까 주식은 리턴만 생각하시면 안 되고, 그러니까 리턴만 생각하면 안 되고 항상 같이 오는 것이 리스크거든요. 네네. 그래서 최대한 리스크가 적고 리턴 기대감 높은 걸 가야 되거든요. 네네. 근데 이거 리스크가 있다 없다? 있다. 리스크는 제일 적은 거가 이 중에서 PEJ가 적고 Z가 제일 크죠 사실. 그렇겠죠. 왜냐면 네. 다시 또 코로나가 지금 없어진다고 하더라도 델타 말고 그다음 게 막 나오고 지금 다시 이러면 다 끝나는 맞아요. 거예요 지금 이런 것들은. 그래서 그런 것들 리스크의 차이가 있다는 것들 한번 하셔야 되겠죠. 명쾌하네 진짜. 아니, 이거 명쾌하지 않을 수는 없죠. 뭐 뻔한 거니까 이거. 와, 이렇게 설명을 잘 해주셨습니다. 와, 그래서 오늘은 여행주 네. 관련돼서 저희가 한번 살펴봤어요. 네. 자, 이렇게 여행 얘기를 하니까 좀 많이 설레기도 하고 네. 좀 약간 슬프기도 하고 여행 뭐가 또 못 간지 슬퍼요? 뭐가 너무 슬퍼요? 오래됐으니까요. 그리고 또 약간 이게 여행 얘기에 대해서 막 전 세계적으로 많이 들떠 있는데 사실 우리가 언제 진짜 갈 수 있게 될지는 정확하게는 모르잖아요. 그쵸? 지금 네. 시점으로는. 그래서 약간 어쨌든 그런 설렘을 가지고 여행을 준비하는 마음으로 또 여행업계가 많이 회복을 해줄 수 있을 거라고 전망이 나오고 있다고 하니까요. 네, 맞아요.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면 네네. 이게 지금 이게 찬스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여행이 제가 또 여행은 많이 예약해봤으니까 알잖아요. 네네. 네. 지금은 항공편이 많이 안 열려 있습니다. 항공편이 열려 있어야지 예약 버튼이라도 누르잖아요. 그쵸. 네네. 그죠? 네.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네. 네. 예를 들어서 예전에 유럽의 중도 도시를 가잖아요. 네. 그래 여러분들이 뭐
수많은 그런 사이트를 통해서 네. 여러분이 여행하면 다 어디에서 어디가 그거는 다 얘기를 해요. 6개월가 되고 거의 1년에도 다 될 겁니다. 아마. 네네. 됐죠? 네, 기억나? 알죠? 맞아요. 근데 지금은 내년 3, 4월 거만 하더라도 유럽에 네. 예를 들어 약간 커넥션하고 오는 것들이 보면 네네. 그 비행기 안 열려 있어요. 그 로컬이 잘 안 열리는 게 많아요 지금은. 그럼 지금 예약이 안 되는 거예요. 네. 예약이 안 된다는 건 뭐예요? 부킹홀딩스가 됐건 이런 데가 매출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어느 정도 풀리기 시작하면 사람들이 예약을 많이 할 거라니까요. 또 예약을 왜 해요? 싸다고 생각하면 막 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게 생각보다 빨리 커질 수가 있어요. 그리고 제가 또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어떻게 알아요? 구글. 제가 지인이 내년 3월에 유럽 가는데 네. 비행기가 최종 목적지가 안 가서 예약을 못 하고 있어요. 금방 열린다니까 이거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이런 데 디테일이 있잖아요. 네. 생활인으로서. 네. 네. 와, 그러니까 생활 경험에서 묻어나는. 그러니까 그런 차이가 있어요 지금.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위원님이랑 같이 하는 시간이 너무나 중요한 거잖아요. 네. 좋습니다. 자, 이렇게 훈훈한 마음. 훈훈한 마음으로 마무리가 되네 갑자기. 그런 의도를 한 게 아니었는데 네. 뉘앙스가 그랬나 보네요. 네. 자, 어쨌든 이렇게 오늘은 그래서 여행 산업 생각보다 빠르게 회복해 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회복을 할 거라는 점만큼은 굉장히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 회복력에 좀 베팅을 걸고 싶으신 분들을 위한 종목과 ETF들 여러 가지 소개를 해드렸으니까요. 오늘 내용 잘 참고해서 여러분들 투자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이항영 위원님과 함께하는 무작정 따라하기 시간은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